우리 원현석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원영석 변호사입니다. 예, 인사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월요일 오전인데 뭐 여러 가지 좀 일정이 좀 겹치는 게 있어가지고 오늘 수요일로 넘어왔습니다. 수요일 네. 넘어오니까 제가 우리 박민영 대변인님을 뵙게 돼가지고 정말 뭐 제가 너무나 이렇게 젊은 주자 중에 또 앞으로가 기대되는 그런 분이신데 당을 위해서 너무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꼭 말씀드리고 제가 싶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본의 아니게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정말 이게 평소 뵙고 싶었던 분들을 실제로 많이 뵙고 대담도 하고 하니까 저 너무 좀 생경하고 좋습니다. 예, 좀 편하게. 그런데 정말 항상 그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이 머리가 참 작으시네요. 요즘에는 이 머리 작으신 분들이 굉장히 인기인데 같이 옆에 투샷 잡히는 거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깎고 다녀서 그렇습니다. 네, 좀 편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제 이 여야정 협의에서도 장덕 대표가 직접 직격을 하기도 했는데요. 좀 지방선거 전에 개헌이라고 하는 게 좀 차기 총선 때 권력구조 개편, 그러니까 이재명의 연임을 염두에 두고 빌드업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우려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여야정 회담 얘기들과 좀 이재명의 연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장동혁 대표가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분명히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나는 거기서 그냥 당연히 안 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요. 말을 하면 되는데 쉽게 그거를 괜히 우물쭈물하면서 답을 안 하다가 이런 굉장한 뭐랄까 이 역풍을 지금 맞게 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별도로 또 청와대에서는 해명을 했더라고요. 그런 취지가 아니라 뭐 당연히 그거는 연임이나 이런 거는 말이 안 되고 그냥 원래 개헌안 문구가 있는 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토다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그랬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연임하겠다라는 조금의 오해도 받게 되면 그거는 독재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 순간적으로 약간 기습 질문 같은 거에 대처를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안 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다만 물론 이제 모든 권력자가 자기가 더 갈 수 있으면 가겠다라는 그런 권력의 본성이라는 건 있는데, 지금 저는 민주당만 하더라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정청래와 이재명의 그런 세계 3차 대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당내에서 어떤 기반이 확실한 건가, 당내에서 그런 기반이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 그리고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재명이 밀었던 한준호 의원이 결국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가 되질 못했잖아요. 결선도 못 갔고 광탈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당에서 힘을 받고 당을 굉장히 강한 그립력을 가지고 그거를 연임까지 끌고 갈 수 있는가. 바로 이제 정청래부터 다음 대통령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왕관 막 쓰면서 찍고. 그러니까 연임을 하게 민주당 내부에서 내버려 두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좀 이상한 수를 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되지도 않을 거. 답변 제대로 못했다가 그렇죠. 맞았다. 이렇게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청래 대표도 같이 그 자리 갔잖아요. TBS 예산 추진 안 하겠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방위까지 통과된 것을. 이런 것도 일종의 이재명 정부에서 내린 예산을 부정하는 거니까 각 세우기 아니냐. 그렇죠. 그런 평가들도 있거든요. 8월에 좀 전당대회 때 어마어마한 이 결전이 펼쳐질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정청래 쪽은 빌드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죠. 그리고 각을 세울 수 있는 모든 면에서 다 각을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청나라 명나라 그런 싸움이라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고, 근데 여기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정말 떨려나느냐. 지금 만약에 전당대회에서 정청래가 다시 연임을 하게 되면 한마디로 이재명 쪽에 줄 섰던 사람들은 다 공천 학살이 불보듯하게 뻔하고, 그리고 정청래 쪽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민주당의 본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쪽은 아무래도 좀 본류보다는 곁다리처럼 이렇게 취급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치열한 그런 싸움이 예상이 되고,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이 지면 어떻게 되나? 이재명이 지게 되면 사실 저는 정청래가
이재명을 탄핵이라도 할 거라고 저는 봐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민주당이 주도를 했었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재명이 그때 그 자기가 할 어떤 뭐 비상적인 결단 이런 것들까지도 머릿속에 벌써 그리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비상적인 결단이 일어났을 때 사실 국민의힘이 좀 그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과거부터 사실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 이 민주당의 집안 싸움에 우리 국민의힘이 그냥 그 들러리처럼 휘말리는 상황이 저는 좀 되고 있다고 봐요. 네. 그런 것들이 이번 국면에서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휘말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주제 중에 지금 가장 크게 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게 이 대구 컷오프 사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또 올려주신 글도 읽어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제도권 정치인들이 사실 이 원외에 계신 분들을 좀 이너서클에 안 넣어주고 싶을 때 쓰는 여러 만들어내는 논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지숙 위원장 측 저도 소통을 해보니까 왜 자꾸 행정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뭔가 부족함을 계속 강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상처가 됐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변호사님도 생각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 이제 10년 동안 당에서 뭐 많은 인재들을 잘라내기를 많이 했어요. 많이 잘라내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정말 뭐 정치적인 불구가 돼서 사라진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민주당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뭐 좀 두 번 다시 이 그 보수당이라고 하면 뭐 정말 오줌도 안 산다 이쪽으로 향해서 그런 증오심을 갖게 만들고, 그런 그 배제 논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그 사실 박민영 대변인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지적할 단점이 별로 딱 안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싸가지 없다고 그래요. 맞아요. 싸가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인상 비평이잖아요. 그렇죠. 팩트가 없어요. 뭐 너 눈빛이 나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라도 배척을 해버려요. 근데 그런 식의 그런 잘라내기의 그런 배제의 논리들이 계속 우리 당에서 10년간 반복돼 왔고, 그러다 보니까 당이 지금 이 상태까지 온 거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난세 인재가 뭐냐? 난세 인재, 글쎄 뭐 하자가 없고 결기도 없는 사람은 난세 인재가 아니에요. 하자가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결기가 있으면 그 사람이 난세 인재고, 심지어 뭐 배덕자라도 능력만 있으면, 그 의지만 있으면, 결기만 있으면 등용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10년 동안 해왔던 거는 이 난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치세일 때의 그런 이제 뭐 별 문제 안 생기는 그 여러 사람들한테 흠이나 안 잡힐 정도, 이런 사람들을 10년간 계속 하다 보니까 막상 싸울 땐 싸울 사람이 없고, 또 그 싸워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웠던 사람들을 또 다시 배제 논리로 하다 보니까 당이 이제 신뢰가 완전히 바닥이 났어요. 근데 제가 그 신뢰 파산 상태라는 게 우리 당에 굉장히 오랫동안 있고,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 난세에 어떤 식으로든지 성과를 내려 그러면 그 신뢰의 프로토콜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어요. 근데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도 전 위원장도 마찬가지인데 믿질 않는 거거든요. 당을 믿지 않고 당 대표를 믿지 않고 공관위를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면 우리가 그 엄밀히 말하면 큰일을 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커질라 그러면 제도가 어떻게 발전해요? 뭐 수표도 나오고 어음도 나오고, 그리고 뭐 주식도 뭐 만들고. 그런데 지금 어음도 수표도 주식도 쓸 수 없는 그런 경쟁이라는 게 뭐죠? 그냥 현금 박치기밖에 없어요. 현금 박치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이게 그 대의가 큰 업이라는 게 우리가 그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냐고요. 그렇죠.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 건데, 그죠? 그렇지 않고, 아니 내가 널 못 믿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바로 현금을 안 주면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뭐 1년 뒤에 2년 뒤에 어떤 목표를 향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게 많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참고 버텨야 될 것도 많은데 안 참는 사람들한테 뭐 비난만 하고 비판만 하지, 그 사람들이
참고 따라갈 수 있게 뭘 해줬냐. 네. 10년간 당이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거든요. 네. 근데 이준석 그 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이준석 위원장이 어쩌다가 갑자기 온 신인이라면 내가 모르겠어요. 네. 그때 그 2020년에도 인재영이 미로였습니다. 네. 인재영이 미로였고 당연히 나는 전략공천이나 단수공천 받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경선을 붙여가지고 전 의원하고 해가지고 졌어요. 떨어졌어요. 맞아요. 네, 떨어졌고 그리고 뭐 그 이후에도 대구시장 컷업되기도 하고 뭐가 잘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자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하자 이상의 결기가 있는 건 아니냐를 봐야 되는데 저는 분명히 이진숙 위원장이 그 이상의 결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계속 잘라내고 쳐내고 근데 이진숙 위원장한테 뭐 대구 보궐 있으니까 그거 나가보시라고 이야기를 하면 믿겠냐고요. 그리고 그 장동혁 대표가 그 전화를 받고 콜백을 안 했다 그러는데 아니 대구시장 선거만큼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까 지금? 네. 예. 근데 그 관련자 핵심 관련자가 전화가 오는데 전화를 받고 내가 뭐 지금 당장 들을 수 있는 말이 없다 이런 말도 해도 돼요. 네. 그게 아니라 뭐 그 직접은 말을 못 하더라도 그 장동혁 대표가 전화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 통해서 자기 의견을 전달해도 돼요. 네. 그리고 본인도 이제 뭐 그 정치를 하는 분이니까 뭐 선거법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우회하거나 표현을 다르게 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선거운동하는 사람이 예비후보 등록하기 전에 내가 이거 출마할 거니까 나 지지해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디 가면 큰 꿈이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 출마하는구나. 그렇게 그렇죠. 그냥 다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스킬들과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네. 일방적으로 그거를 뭐 거절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게 이진숙 전 위원장한테 어떤 시그널이 나갈 거냐.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너무 분명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고 네. 대구가 어떤 데입니까? 보수의 성지 아닙니까? 예. 근데 여기가 전선이 돼 버렸어요. 여기서 그렇죠.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이런 걸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호남 출향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대구 경북도 출향민이 꽤 많아요. 네. 그 서울이나 아니면 영남에도 그러니까 PK에도 많고 그렇죠. 부산이나 TK 예. 출향민들이 그리고 경기, 인천, 서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대구가 전선이 된다. 이 굉장히 좀 안타깝고 네. 지금 뭐 아직 그 시간은 남아 있긴 한데 어떻게 좀 반전이 될 수 있을지 네. 하는 좀 걱정도 많이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예. 제가 좀 감히 첨언을 좀 드리자면은 우리 당 정치인들을 보면은 항상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2번 아니면 예. 나 아니면 예. 안 된다. 저는 처음에 그래서 왜 우리 당의 플레이어들이 유독 이런 생각을 많이 할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사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문제 아니에요. 조직의 문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은 포섭의 언어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편 되어야 될 이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10가지 안 맞아도 같이 갈 수 있는 게 또 정치잖아요. 반대로 관료나 학자들은 배제의 언어를 쓰지 않습니까? 10가지가 맞아도 한 가지가 안 되면 우린 달라 구분짓기를 예. 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의 여러 이 언어들을 보면은 배제의 언어다. 관료나 학자들 같은 언어를 주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한동훈 씨는 제 개인적인 평가로는 참모가 못 되는 사람이에요. 나만 주인공이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조직과 주변 사람들을 악마화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우리가 최대한 교집합을 찾아가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배제 언어가 반복되다 보니까 나도 2번 아니면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되어야만 해라고 하는 이 귀결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런 사태가 반복된 게 아닌가 좀 안타까움이 좀 느껴졌고, 근데 제가 그래도 양쪽에 좀 여러 소통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에는 조금 해결이 그래도 되려는 조짐이 좀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노력해야겠죠, 변호사님. 안 그래도 네. 잘 되면 좋은데요. 저도 네, 거기에 네. 대해서 조금 더 첨언을 하면 예, 우리 당이 그 늘공 정통 관료 네. 요쪽에 너무 그 인적 구석을 많이 두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거를 지금 뭐 저는 다음 총선이라도 좀 인적 구설을 바꿔야 된다. 네. 그러니까 사무처, 또 당직자 또는 이제 뭐 그 보좌관 그리고 뭐 지방 의원들이나 이런 쪽에서 좀 수혈이 많이 이루어져야지. 네. 아니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그럼요. 근데 그 능력은 치세 때의 능력이지 난세 때의 능력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맞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난세인데 그게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제가 뭐 우리 당에 있는 언론인들한테도 굉장히 좀 비판적이에요. 네. 내가 그 전에는 우리도 그 좀 언론인들이 많이 뭐 배지도 달고 해서 대여 투쟁력이나 이런 걸 높이고 기울어진 언론의 운동장을 좀 교정하자. 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는데 뭐 어쨌든 뭐 원인이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이번 22대 때는 언론인들이 많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년간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언론인이 많아서 뭐가 좋은 점을 별로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게 그분들의 문제인지 아니면 뭐 지도부의 문제인지 아니면 뭐 언론인들의 배지 주는 게 언론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규정하는 거하고는 별로 원래부터 상관이 없었는지 네. 그건 아직 내가 못 찾겠어요. 예. 하지만 그런 언론인들의 큰 스피커 어쨌든 프로잖아요. 네. 근데 그 프로들의 큰 스피커들이 내부 권력 투쟁에 다 동원돼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참 그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게 네. 제가 우리 내부의 고소고발을 내 개인적인 그런 뭐 어떤 내가 정견이나 노선 때문에 고소고발을 하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하지 않는 거는 나는 변호사니까 이거는 프로의 기술이에요. 네. 프로의 기술을 우리 동지들한테 아하. 시전하거나 이런 네. 거는 반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해 나감에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의 기술을 이 동지들한테 시전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이게 의아하고, 그냥 이렇게 될 거면 앞으로는 언론인들을 배지를 주는 걸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이거는 좀 모럴 해저드가 발생을 이미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뭐 하여튼 그건 나쁜 겁니다. 네. 예. 특종 직종이라고 너무 배려하는 게 아니라 좀 당의 경험과 조직이 뭔지를 좀 배우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당연히 본인 분야에선 다 전문가들이시겠지만 그렇죠. 제가 봤을 때 당 생활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영역인 것 같거든요. 다르죠. 네. 최소한의 예. 동지고 식구고 한데 네. 뭐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좀 자제를 해라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제 또 법률 전문가시니까 좀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었는데, 정원호 구청장 지금 날아갈 것 같거든요. 네, 선거법 예, 위반 제가 내용을 보니까 뭐 저는 전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당장 그 장해찬 부원장 사례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례보다 너무 명확하게 숫자 자체를 왜곡해버린, 저는 이렇게까지 아마추어적인 캠페인은 처음 봤거든요. 이거 634 원칙 따르면 당선되더라도 1년 안에 보궐 나는 건데 이거 조금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정원호 쪽 캠프에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를 했는데 네. 그 여론조사 결과에 모름과 무응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름과 무응답 부분을 빼고 나머지 응답한 비율을 가지고 그 비율을 재산정한 거, 그걸 다시 100으로 놓고 재환산을 했죠. 재환산을 했죠. 예. 그러니까 수치가 아예 지금 달라져 버린 건데, 네. 근데 물론 그 단서에 그런 거는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모름 무응답을 제외하고 백분율로 환산한 거라고 문구는 기재를 했는데, 보험약관처럼 쬐끄맣게.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보면 과연 일반적인 그런 그 유권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네. 그냥 이 숫자, 큰 숫자를 보면 큰 숫자만 생각을 할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를 왜곡 공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들고, 장해찬 전 부원장도 내가 참 안타까운데, 네. 그 뭐 얼마 전에 이 선거를 받고 피선거인이 박탈돼가지고 참 마음이 아픈데요. 어쨌든 그런 케이스하고 비교를 해도 훨씬 더 죄질이 나쁜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네. 사실은 뭐 정원호 막 이렇게 뜨고 있을 때도 많은 사람 그런 이야기는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게 아니 지금 광역단체 시장 선거에 나오는 그 현미경하고
그리고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오는 현미경하고 현미경의 질이 다른데 네. 그거를 들여다보다 보면 걸리는 게 나온다. 그럼요. 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도 뭐 저도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제 그 내부의 그런 것들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 그리고 출마를 전제로 한 선거 운동 이런 거에 더 집중을 하셔라라는 이야기를 뭐 수차례 했어요. 근데 네. 지금 아마 뭐 정은호 구청장이 만약에 이렇게 뭐 낙마를 하거나 낙마하지 않고 본선으로 간다 하더라도 결국 낙마할 거다라고 하면서 계속 시달려야 되잖아요. 이분의 예. 사법 리스크가 제가 볼 때는 명태균 사법 리스크보다 훨씬 큰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 선거법이니까. 직접적이죠. 빠르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본선에서는 경쟁력 있게 싸울 수가 있는데 이게 그 또 이렇게 뭐 민주당이라고 하는 적과 싸우기보다는 내부에서 어떤 그 권력 투쟁을 계속해 나가는 그런 모습. 요즘 좀 자제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네. 그런 부분들은 뭐 좋지 않고 처음부터 좋지 않았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이 친명 그룹들이 지금 연달아 좀 비상인 것 같은 게요. 네. 정원호 구청장이 대표적으로 이재명이 밀던 후보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한 위기 상황에 봉착한 것 같고 단독 과반 어려울 것 같고 일단 1차에서 예. 경기도는 심지어 그 이재명이 밀던 한준호 의원이 결선 가보지도 못하고 광탈했습니다. 그러면서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 현 의원이 결국 경기도지사 후보가 됐어요. 예. 저희 굉장히 할만해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계속 이제 여론조사 상으로는 네. 추미애 의원하고 그리고 그 김동연 지사하고 뭐 1, 2등 뭐 계속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한준호 그 의원이 할 수 있는 베스트가 뭐냐? 결선으로 갔을 때 지지 선언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그 뭐 결국 그 결선으로 갔을 때 한준호가 지지 선언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새로운 뉴 이재명, 새로운 친명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한테 그렇게 그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50%를 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한준호가 2등을 했냐 3등을 했냐 그것조차도 의미가 없어졌고 네. 한준호 의원이 뭐 누구를 지지 선언하는 그런 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됐으니까 네. 아니 그 추미애 의원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본인이 이재명 덕분에 뭐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조금이라도? 그렇죠. 생각을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립이 그 경기도 도지사 후보도 이재명의 그립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그 이재명의 그런 그 민주당에 대한 장악력 이런 게 크게 높지가 않다. 그런 것 같아요. 1년도 안 됐는데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결선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나는 뭐 그 정도는 그래도 대놓고 너무 밀어가지고 예. 그래도 결선까지 보내주겠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지금 끝났고 그러면 사실은 뭐 이재명의 반대쪽에 있는 정청래가 보기에는 저 별거 아니네. 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는 또 더 세게 예. 이렇게 붙는 거고 뭐 빨리 줄 서라라고 네. 하면서 미리미리 이제 그 입도선매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 의원들이나 아니면 유력자들 뭐 원외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 미리 좀 이렇게 단속하게 되는 네. 그런 기회를 줘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도 대통령이 임기 이제 1년도 안 됐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어쨌거나 뭐 정원호 명픽 정원호가 되고 뭐 경기도에서 뭐 한준호가 되거나 아니면 한준호가 미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광역단체장들이 든든하게 정권을 받쳐줄 수가 있는데 지금 정원호 떨어지고 만약에 추미애가 뭐 어떤 형태로든 된다 이래 버리면은 예. 진짜 8월 전당대회 때 이재명 쪽은 완전 밀려날 것 같거든요. ABC론에서 이제 A에 속하는 그룹이 또다시 헤게모니를 잡게 되는 상황 올 것 같은데 이게 우리 당 입장에서도 뭐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 ABC도 아니고 뭐 D, E 정도로 이재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레이드가. 그러니까 그레이드가 확 떨어지면 예. 이제 그립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 정청래 입장에서는 총선을 앞두고는 비록 대통령이지만 자기들이 싸워볼 만하다고 하면 더 세게 이제 그 권력 투쟁 모드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때 국민의힘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받아 먹을 준비가. 예, 그 문제인데 우리가 사실은
그 국민의힘이 준비가 될 수 있을지가 아직은 미정이에요. 그리고 네. 지금 이 난세가 뭐 어제 오늘 일어난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그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때문에 착시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때 대선 이기고 지방선거 이기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안 되다가 잠시 잘 되다가 또 잘 안 되는 거냐, 절대 그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선은 그건 운이었어요. 네. 정말 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운을 우리가 운이라고 생각하고 실력을 더 길러야 된다라고 생각했으면 전환점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게 내가 잘해서 된 거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기회였는데 그것이 사실은 사라졌고, 그래서 결국 그 다시 한 번 더 운이 빠지고 난 우리의 원래 포지션으로 네. 지금 다시 돌아온 건데, 결국 그때 또 잠시 또 그렇게 시절이 좋았을 때 그래도 많은 자산들이 있잖아요. 우리 네. 박민영 대변인 또 그런 자산 중에서는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네. 분들을 잘 갈무리해서 이 그 지방선거 이후에 네. 그런 그 총선을 앞둔 전략으로서 굉장히 좀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자기가 잘해서 이겼다 이런 생각하는 분 중에 대표적으로 한동훈 씨가 있잖아요. 마지막 주제가 마침 또 나와서 예. 네, 그 조원진 대표께서는 이미 사전 선거 운동 같은 행위들을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출마 네. 선언하는 순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제 이 예, 부분도 예. 지적을 해주셨기도 하고, 지금 당원 게시판 사건 굉장히 지금 수사가 가열차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자료 다 넘겼다라고 그렇죠. 하고요. 그래서 재보궐 출마 근데 군불은 떼고 있는데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좀 어느 지역구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변수가 있을 수는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재보궐 출마가 어렵다고 봐요. 왜 그렇느냐? 저번에 이제 그 당대표 선거에도 보면 뭐 김문수 장관이 있고 장동혁 당시 이제 그 후보가 있고, 근데 그때 출마를 안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출마를 안 한 그게 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저런 의견을 제시를 하지만, 저는 그 출마냐 출마를 하지 않느냐 이 부분만큼은 전략과 전술을 넘어서는 그 사람의 어떤 기질, 인생관, 성격이 반영이 된다고 봐요. 네. 예. 근데 뭐 그 저는 2등을 할까봐 또는 3등, 제일 문제는 3등을 할까봐 저는 안 나갔다고 보거든요. 여조상으로는 3등이었죠. 북부에서. 예. 근데 이번에도 그 각 그 예상되는 그 보궐선거가 있을 만한 곳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3등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죠. 네. 예. 그리고 그런 3등 전후로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그게 그 리스키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죠. 자기가 아니면 말고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도 2등까지 가면 뭐 무소속으로 2등까지 한다 그러면 의미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등을 안 했으니까 뭐 본인의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뭐 별거 아니네라고 볼진 않는데 3등을 해버리면 별거 아니네가 돼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당대표 선거에 나왔을 때의 그 고민과 지금 재보궐 선거에서의 그 고민이 사실은 일치해요. 네. 근데 우리가 당대표 선거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했던 그 초이스는 결국 불출마였고, 네. 원래 그 한번 그렇게 하는 사람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예, 겁이 많죠. 꽃길 깔아줘야 돼요. 꽃길 안 깔아주면 뭐 확실한 게 없고 그러면 네. 죽는 자리 왜 가냐 내가. 네,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아마 그 재보궐 그 출마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네. 아까는 뭐 3등에 대한 공포도 있지만 여기 당에 남아 있는 친한계들의 움직임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네. 무소속 한동훈을 지지할 거냐? 예. 이미 지금은 뭐 같이 돌아다니는데 그게 해당인이 아니니 뭐 이런 정도 이야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후보를 냈어요, 국민의힘이. 네. 근데 한동훈이 무소속으로 나갔어요. 네. 거기에서 만약에 그 뭐 의원들이나 원외위원장들이 한동훈을 지지하면
어유. 그거는 바로 윤리위로 바로 가야 돼요. 그럼요. 예, 그거는 뭐 자비가 있으면 안 돼요. 윤리 갈 것도 없이 최고위 즉각 의결 사항이죠. 그렇죠. 제명. 예, 그거는 뭐 있을 수 없는 해당 행위고. 네. 사실 이혜원이 즉각 제명이 됐죠. 그랬죠. 근데 이혜원보다 더한 해당 행위. 아유, 맞습니다. 이거는. 아니 예. 선거를 전쟁 상황인데요. 네, 전쟁 상황인데 예. 이혜원 전 의원은 그래도 선거는 아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뭐 인사로 이제 장관 자리 픽업돼 가지고 우리한테 묵비했던 문제, 예. 그 문제를 지금 해당 행위로 해가지고 즉결 처결을 했는데 이거는 선거예요. 네. 우리가 후보를 냈어. 후보를 냈는데 다른 무소속 후보를 친한계가 돕는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그거만큼은 뭐 앞으로의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면 본인이 무소속으로 나오는 게 쉽지가 않다. 네. 저는 안 나올 거라는데 한 표를 던집니다. 네, 아유 너무 감사. 실제로 한동훈 씨가 장해찬 부원장 무소속 출마했을 네, 예. 때 자기 입으로도 수차례 얘기를 했죠. 무소속 출마 해당 행위고 예. 입당 절대로 받아주지 않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고 돕는 행위들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점심시간 지나서까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제가 뭐 저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원래 예정된 날짜에 두 번을 제가 못 나왔어요. 두 번을 못 나왔는데 그래도 수요일이라도 이렇게 여러분과 뵐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아마 뭐 당 내부 문제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뭐 일부는 또 이런 상황에서 어느 쪽을 또 이 내부에서 원래 우리가 또 한 팀이라고 했다고 느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어디에 줄을 서야 되고 뭐 누군가를 비판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도 받으시고 또 굉장히 좀 원망도 생기고 화도 나실 텐데 근데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정치를 잘 못해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탓이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실망하고 그러시는데 제가 뭐 최근에 이제 어떤 모임을 많이 이렇게 여러 군데 가보면 저는 사실 실무를 그동안 뭐 10년 이상 실무를 했고 뭐 방송에 나온 지는 한 3년 정도 됐으니까 그 전에 계속 실무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뭐 우리 당에서 일어나는 많은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다 보니 아유 뭐 참 답답하다 뭐 한숨 쉬고 이러면 오히려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더 힘내고 이럴 때일수록 더 파이팅하고 우리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오히려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정치는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낭망을 하면 이 정치하는 사람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이 희망을 가지고 뭐 이번 지방선거 또 최대한 해보고 또 아니면 또 다음에 또 다시 기회가 만들어지고 같이 힘을 모아서 무엇인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반드시 오니까 같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희망적인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변호사님. 네, 오늘 오전 우절사 콩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